재직 근로자도 차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삐.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금체불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체당금 제도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나한테 임금 체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회사가 나한테 돈을 줄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뭐 고의로 안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아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대신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으로 근로자가 이제 생활 안정을 취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이제 내가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 다시 돈 내놔라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체당금 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죠? 일반 체당금 제도가 있고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체당금 제도라는 거는 회사가 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그 망한 거를 용어로는 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산이 인정이 되어야지 일반 체당금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어쨌든 소액체당금 제도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소액체당금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있고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요건은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사업 운영을 총 6개월 이상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로자가 만약에 5월 달에 퇴사를 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당해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인 5월 달에 총 운영을 한 사업 운영 그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1, 2, 3, 4, 5. 그러면 6개월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로자는 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이전 연도 10월 달부터 운영을 한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운영을 한 경우니까 요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장 요건이다 보니까 근로자가 꼭 6개월은 다닐 필요가 없고 한 달을 다니더라도 사업장만 6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만 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재직 중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 퇴사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반드시 민사소송의 소재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확정 판결을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2년 이내에 소재기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소를 통해서 확정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된다. 네. 갑자기 소재기를 해야 된다, 뭐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조금 아는 얘기였다가 갑자기 이런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어색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서서 언급한 2년 이내에 뭐 소재기를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청 단계, 두 번째로는 법원 단계, 세 번째로는 근로복지공단 단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하는 기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노동청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청 단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는 내가 임금 체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정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 제기를 받으면 노동청에서는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 맞으면 그래
이 근로자는 이만큼의 임금체불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 라고 하면서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노동청에 진정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된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밟으시는 게 좋다. 이 노동청 단계가 끝나기까지 만약에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만약에 사업주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좀 부족하거나 라고 한다면 조금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단계를 빨리 밟으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사업주 관련해서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최소한 사업주의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회사명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증명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요. 내가 얼마만큼의 임금을 못 받았는지, 뭐 퇴직금도 포함이죠. 그 부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지 이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다. 네, 만약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한다면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얼마를 받고 있던 근로자였는지를 따로 증명을 할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이거를 받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법원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원 단계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죠? 네, 이 법원 단계에서는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접 법원에 가서 이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급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소송을 대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이 만약에 4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꼭 거쳐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가실 때 준비를 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체불 금품 확인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꼭 원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녔던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게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민등록 등본 한 부랑 그다음에 막도장, 신분증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느 정도가 걸리죠? 네. 보통은 이 절차를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면요, 문자가 날라오는데요. 뭐라고 날라오냐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업주가 협조가 잘 되는 경우에는 뭐 1개월 안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 2개월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면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확정 판결문입니다. 네, 이거를 꼭 챙기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확정 판결문을 2년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소재기,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그 민사소송의 소제기를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빨리 거치셔야지 이거를 2년 이내에 제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소제기일이 언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류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접수 일자가 있거든요. 그 접수 일자가 소제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만약에 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년이 좀 가까워 왔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법률구조공단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근로복지공단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죠? 뭐 그야말로 이제는 소액차장금 내놔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네.
뭐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내놔라는 좀 그러네요. 네, 소액채당금을 이제 신청을 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체불 금품 확인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2단계 법원 단계에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제출을 하셨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 사본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으셨을 텐데 그 두 가지 서류를 꼭 챙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얼마든지 올라와 있으니까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서 이거 검색하셔서 서류 다운받아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통장 그 사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서류를 챙기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기한이 14일이에요.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든 부지급 결정을 하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 3단계도 지켜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 기한이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채당금 신청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2단계에서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법원을 안 가도 되고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잠시 잊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신청하지 1년 이내니까 약간 좀 묵혀뒀던 돈 받는 느낌으로 나중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1년 이내에 꼭 청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가가 얼마까지 보장을 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최근에 법 개정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우선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금 또는 휴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만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8, 9, 10월. 8, 9, 10, 네. 10월 달, 그 세 달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만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 만약에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최종 3년인데요. 네. 만약에 2019년에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 언제죠? 그러면 7, 2018, 2019년. 네, 그 3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이제 채당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범위는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네, 최근에 올랐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고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 이 각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700만 원 그리고 퇴직금도 700만 원 이렇게 각각 상한선이 있고 이거를 합해서 총 1,000만 원까지 소액채당금으로 내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헷갈린데 만약에 내가 임금, 퇴직금 둘 다 못 받았다라고 해서 둘 다 채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 합친 범위 그 1,000만 원 한도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퇴직금만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임금만 못 받았다 이렇게 하나만 각각씩 들어가는 경우에는 70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를 합해서 1,000만 원이 넘어도 1,000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금 또는 휴업수당이 200만 원이 체불이 되었다. 네. 근데 퇴직금이 1,000만 원이 체불이 되었다. 이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임금은 분명히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해서 9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생긴다. 이 소액채당금 상한선이 1,000만 원까지 확대가 된 게 최근이에요.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확히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 판결문 있잖아요. 그 확정 판결문이 나온 시점이 7월 1일 이후인 근로자들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그게 확정 판결문이 7월 1일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이전 기준인
40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무료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확정 판결문을 꼭 받아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판결문 보시면은 거기에 판결일이 나옵니다. 판결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서 2019년 7월 1일 그 이후라고 한다면 1,0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이 소재기 시점을 조금 이렇게 늦추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그 올해 초부터 계속 이게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기를 늦게 해야지 확정 판결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네. 하지만 이 소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꼭 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할 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재직 근로자도 차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삐. 네, 안 됩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사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할 때 대리인 선임 비용은 따로 안 들 거 아니에요? 무료 법률 구조공단에서 해주니까. 네. 그러면 소송 비용은 따로 드나요? 인지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송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원래 드는데 이것까지도 네, 비용이 안 든다. 그냥 무료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